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실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손안에서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망, 그리고 가슴 아픈 상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넘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당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듣기 힘든 말일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는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상처 입고 지친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그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숨 쉬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한 당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나으며 더 지혜로운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겁니다. 미래의 당신에 대한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세상 그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반드시 그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남 탓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여정의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잠깐 타올랐다 사라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훈련, 즉 우리가 성실함이라 부르는 그것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캄캄한 밤에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조용한 약속, 그것이 바로 훈련이며 성실함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당신 곁에 누가 함께 걷고 있는지 유심히 살피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 안의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며 때로는 당신이 책임감을 갖도록 따끔하게 붙잡아주는 이들을 찾으십시오.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고된 과정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쉽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당신은 분명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이라는 과정 그 자체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듯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새로운 당신의 모습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자신 안의 가능성을 향한 것이든 그 믿음이 당신의 다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리고 폭풍은 반드시 몰아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수없이 넘어뜨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배움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좌절, 모든 실패, 모든 도전 속에는 귀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지십시오. 자신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기에 너무 교만해지지도 변화하기에 너무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무엇을 잃었든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은 바로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기초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십시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은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강하게 내리칠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후회, 실망,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인정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괜찮은 척, 용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저 외면하면 마음의 균열이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으며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어떤 두려움에 매달려 있습니까?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감이든 관계이든 삶의 목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고 인정하고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힘은 바로 그 인정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약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실수를 저질렀음을, 혹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련을 삶이 던져주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잘못된 사람을 믿었거나 기회를 놓쳤거나 막다른 길로 이끄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부정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고인 물처럼 정체시킬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완전해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틈을 발견해야만 그 틈을 메울 수 있고 상처를 인식해야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때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답게 만듭니다. 바로 이 정직한 성찰 속에서 당신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지만 내가 머무를 곳은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진 모든 조각은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당신이 맨 먼저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도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확한 비전은 당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인생 지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며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며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마음속에 그 그림이 없다면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나 사회가 당신에게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상적인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5년, 10년, 2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비전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마음의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꿈만 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에 당신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매일의 행동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소리내어 말하고 정기적으로 되새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결정과 우선순위를 이끌게 하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길이 험난해지고 의심이 스며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비전이 강하다면 그것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빛나는 등대와 같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을 때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인해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비전이 조정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그리는 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확장될 수도 있고 목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항상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당신을 구별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방황하며 상황이 그들의 길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을 때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 더 큰 그림과 일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슴과 마음에 명확한 비전을 품고 일어날 때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날카로워지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중하고 추진력을 얻으며 단호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그것을 명확히 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길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그 기초는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 선택, 실패, 그리고 성공을 모두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 다른 사람들, 혹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 사고방식,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당신이 처한 상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불공평하고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둘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것이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것입니다. 비난은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자신으로부터 초점을 멀어지게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통제권은 항상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것들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나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 선택을 했지만 나는 그 선택 자체가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이다. 나는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또한 변명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같은 기회를 받지 못했어 와 같은 변명은 하기 쉽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장애물일 수 있지만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변명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춥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목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좌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가질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행복, 성장, 성공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사고방식, 습관 또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꿀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난을 멈추고 변명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재건이 시작됩니다. 동기부여는 강력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스파크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훈련, 즉 성실함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기부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몸매를 가꾸고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분되고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현실의 삶이 찾아옵니다. 흥분은 식고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지치고 낙담하고 갑자기 그 동기부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의지하지만 동기부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훈련, 즉 성실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고 싶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지키는 습관과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성실함을 기르면 완벽한 순간이나 적절한 기분, 영감의 급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인생에서 비범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기업가, 지도자들, 그들은 항상 동기부여에 차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에 신나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동기부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된 성실함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서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시작하게 하지만 성실함은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에너지 폭발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행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야말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열쇠입니다. 성공, 성장,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근육과 마찬가지로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깝게 만드는 작은 일일 행동에 전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성실함은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꾸준히 나타남으로써 그 순간을 만드십시오. 성실함은 또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거나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자신감은 당신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성장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환경, 사람, 습관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성실함은 단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은 당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종종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지루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자유를 창조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더 훈련될수록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성실함이 있을 때 당신은 감정이나 환경, 변명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가 당신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한 조각씩 하루하루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시 세울 때 그저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실함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성실함이야말로 힘든 시기,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헤쳐나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지속적인 성공이 세워지는 바로 그 기초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격려할 수도 있고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오르고 싶다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며 당신이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책임감을 묻는 올바른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닫든 못하든 주위 사람들의 태도, 신념, 행동은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안주하거나 자기계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계속 있다면 그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제한적인 신념, 변명, 그리고 야망의 부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욕적이고 집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쌀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집니다. 당신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이 꿈꾸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장을 지지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당신이 너무 편안해질 때 당신에게 도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의 목표를 상기시켜주며 시기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줄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의 위대함을 보고 당신이 그에 걸맞게 살지 않을 때 당신을 불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치어리더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감 있는 파트너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특정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당신 성장의 모든 계절을 함께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있던 곳에는 훌륭했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놓아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끌어내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은 또한 당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는 멘토나 롤모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인도할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멘토는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지적이고 위욕적이며 긍정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지, 격려, 책임감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의 관계의 가치를 더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자신의 성장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허락하는 사람들은 그 기초를 함께 세우거나 혹은 그것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보고 더 높이 오르도록 도전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은 화려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혹은 직선으로 상승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노동,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고된 과정, 즉 그라인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라인드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일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땀과 노력, 늦은 밤과 이른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여정의 일부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공은 운이나 지름길,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리고 특히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나타나서 일을 하고 더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큰 순간들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취하는 작고 일관된 행동들입니다. 고된 과정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을 때 당신은 훈련을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추가 시간을 투자하고 몸과 마음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 피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종 결과, 큰 목표,
마지막 성취에만 집중합니다. 목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은 바로 매일의 고된 노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작은 승리, 모든 사소한 개선, 모든 힘들게 얻은 교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갑니다. 좌절이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당신은 실패, 거절, 장애물에 직면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회복력, 그리고 헌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쏟아붓는 모든 노력이 당신을 빚어가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된 과정은 또한 당신에게 훈련과 정신적 강인함을 가르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동기부여를 유지하기는 쉽지만 진정한 힘은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순간에 길러집니다. 당신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고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멈추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극복할 때마다, 불편함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훈련과 불굴의 정신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고된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쟁, 모든 노력, 모든 인내의 순간이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저편에 있는 성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가는 미래의 당신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아무것도 당신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더 높은 힘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목적, 그리고 더 밝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특히 고난, 불확실성, 도전의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폭풍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다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역경에 맞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필연적으로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 선택,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의 믿음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승리, 장애물을 극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당신은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좌절과 실패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과 배움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부정이나 절망이 스며들게 하는 대신 당신의 여정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십시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이 당신을 빚어가고 미래의 당신에게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감사할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사고방식은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됩니다. 감사는 고군분투 속에서도 당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 작은 승리, 또는 어려운 경험에서 배운 교훈 등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실천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 데는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일치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재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종종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헌신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믿음이 흔들리며 진전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목적지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정을 신뢰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노력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당신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인도하는 빛입니다.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기르고 감사를 실천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둘러싸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며 인내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여정 내내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당신이 일어나고 변화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결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강력한 통찰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단순히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길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 보상은 실로 깊고 위대합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힘의 기초로 사용하십시오.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 모두가 오늘날의 당신을 빚어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북극성과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훈련된 성실함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올바른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무엇보다도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은 당신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교훈과 경험으로 가득 찬 평생의 교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은 완벽이 아닌 진보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매 걸음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좌절로부터 배우십시오. 매일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누가 되고 싶은지를 재정의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와 헌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여정에 발을 내디드십시오. 당신 안에는 재건하고 당신이 되어야 할 비범한 사람이 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